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우리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시트보, 통합문서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자, 맨 밑에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보안 경고, 요거는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하래요. 그때 이제 세 개의 지상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D의 21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B의 2번이다 그러면 종목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21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종목명이 그랬습니다. 종목명이라는 게 우리 CR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종목명이 코롱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가라는 게 있대요. 현재가가 우리 디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현재가가 현재가의 중간값보다 작은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디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한 다음에 그 메디안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이 종목명에도 붙어있고 현재가에도 붙어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쓸 때 and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F의 2번에서 F3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F2번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조건을 써라. 그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F5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F의 5번부터 요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 그때 제목은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중간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현재가가 들어있는 이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가에 대해서 중간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중간값을 구했으면 이 중간값이랑 이 현재가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중간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메디안이라고 쓴 거 요거는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건을 두 개를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쓰자고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명이요. 이 종목명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오롱하고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가가 메디안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다라는 요 기호 붙여주고요. 그리고 메디안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메디안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e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C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현재가가 들어있는 그 셀이요. 그 셀이 우리 메디안 중간값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false하고 떴죠.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결과 값이요. 결과는 이제 F의 5번 셀부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우리는 요 세 개 필드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개 필드 값을 모두 다 이제 표시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 어떤 것만 표시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정렬 필터의 고급이요.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까?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F의 15번 셀부터 표시할 거예요.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가 이 전체의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두 셀 요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는 F의 5번 셀이다 해서 요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대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3에서 D의 21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B의 3번이다. 그러면 종목 코드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21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서 종목 코드라는 게 있대요. 종목 코드가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종목 코드의 끝에 있는 두 문자가 그랬습니다. 끝에 있는 이 두 문자요. 이 두 문자가 3020, 3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리고 현재가가 있대요. 현재가는 지금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 현재가가 5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이다.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종목 코드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현재가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그 두 개의 조건 사이에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되고 그때 우리 두 번째 조건은 현재가가 5만원 이상이야? 그렇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종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그 두 문자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이 끝에 있는 이 두 문자를 꺼내 올 때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들은 함수 이름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 종목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왔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은 문자라고요. 문자. 해서 문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숫자 30이랑 똑같아가 아니라 문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서식을 지정할 때 우리의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죠.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을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열 머리글에 우리가 달러 표시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고 열 전체에다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행 번호 앞에 우리가 달러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D의 우리 21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조건부 서식만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한 우리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칸에다가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을 두 개를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d로 시작하면 되겠죠. e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종목 코드의 두 글자 끝에 있는 그 두 글자를 일단 꺼내와야죠. 꺼내올 때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write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달라. 우리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3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자 3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3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지 않고 그냥 30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 30이라고 쓸 때 우리가 문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현재가가 5만원 이상이야? 그거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가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5만원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현재가가 5만원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다 썼어요. 썼으면 이제 우리 엔드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때 썼던 이런 셀 주소들은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라 우리가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우리가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서식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굵은 기울린 꼴 빨간색 이렇게만 찍어주면 서식은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30으로 그렇게 끝나죠. 끝나고 그리고 그때 현재가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5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 봤을 때 30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5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쓴 수식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엔드로 싹 묶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서식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쓴 건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준 거죠. 그렇게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게 문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30 요 앞뒤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3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현재가가 있는데 그 현재가가 5만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드, 레프트, 라이트로 뭔가를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 그 추출된 결과는 전부 다 이제 뭘로 가지고 온다? 문자로 가지고 오더라. 해서 우리가 문자 3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는다. 요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우리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 3번에서 D의 1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A의 3번이다. 그러면 요 미술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셀 잠금을 해제를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요만큼 먼저 하자고요. 자, 그럼 요만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보호라는 요 마지막 탭이요. 요 보호라는 마지막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셀 잠금을 해제를 하라 그랬죠. 해서 잠금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차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잠금을 이제 해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도 잠금을 일단 해제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시트 보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영역 서식을 우리가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 크기 및 속성이라는 요 아이콘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속성이요. 여기서 이제 속성을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인쇄, 잠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금 요거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잠금을 해제하시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금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트 보호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검토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변경 내용이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요 시트 보호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잠긴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셀 서식 이 세 가지는 이제 허용을 하래요.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래쪽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허용할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봤을 때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셀 서식도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셀 서식 여기 이렇게 체크 표시해서 이 세 가지가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트 보호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기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보기라는 메뉴를 땅 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통합문서 보기라고 있고 이곳에서 뭐 해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이 두 번째 아이콘이죠. 이 두 번째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14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 요거를 이제 조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의 14번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죠. 이 뒤에 M열 그리고 맨 밑에 15번 행 이곳은 이제 인쇄가 안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끝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이요. 요 파란색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M열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랫줄, 맨 밑에 아랫줄 이곳에 이제 파란색 선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위로 드래그해서 요 15번 행을 이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내용 이 영역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페이지로 인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페이지 설정한 거 요거 확인 한번만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파일이란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인쇄요. 인쇄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1페이지에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랑 이렇게 이제 차트 요만큼만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해서 요 내용들만 전부 다 이제 1페이지에 인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